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없는 동안 잘 지키셨습니까, 뉴스쇼? 네, 안 빠지고 잘 나왔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언제 복귀하는 거야? 이것만 제가 진짜 기다렸습니다. 예. 이철희 수석님 듣고 계십니다. 아, 예. 자, 수석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래요. 오늘 굵직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좀 부지런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뉴스 어디로 가나요? 52일 만에 윤석방. 예, 지난 금요일 법원의 결정부터 짚어보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던 거거든요. 구속을 취소해달라고요. 네. 그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구속 취소라는 거는 구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생소했고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구속 취소. 왜냐면은 법원이 냈던 영장을 스스로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적으로 보면 뭐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보통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진범이 잡혔을 때 한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 예를 들어 명예훼손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합의가 됐을 경우에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아닌 경우에는 잘 안 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또 수용하는 그런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재판부 설명 자료 보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구속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소를 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 체포한 게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체포적부 심사 뭐 이런 것들 시간 같은 것들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 구속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공소 제기한 게 그날 오후 6시 5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밤에 했으니까 10시간 정도 지나서 한 건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검찰 입장도 이해가 일부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간에는 날짜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1월 26일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에 체포가 된 사람이나 오후 11시에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로 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월 26일에 충분히 숙고를 한 다음에 밤에 했던 거죠. 예. 이게 좀 결과적으로는 법조계에서는 일단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 일자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좀 신박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걸 이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관례와는 좀 반대되는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법원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속을 취소한 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이유를 더 댔어요. 예. 두 번째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다. 그런데 공수처랑 검찰이 반반 나눠가지고 구속기간도 또 나눠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이런 과정들이 이 독립된 수사기관끼리 그렇게 할 근거가 없다. 이 두 가지, 두 번째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는데 법원이 금요일에 그렇게 구속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바로 석방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토요일에 석방이 됐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하루 동안 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지고 있었냐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정에 불복해가지고 즉시 항고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아니면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루 고민한 끝에 수용을 했습니다. 검찰 내부가 그 사이에 갑론을박을 벌였거든요.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반대로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해도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판단이 나온 거는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앞선 선례가 없지만 보석 허가 결정 아니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 그러니까 구속 취소보다는 좀 약한 단위의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즉 다퉈봐도 아마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면에 보면 이런 지점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아까 법원이 두 번째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게 공수처의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할 그런 이제 권한이 없다라는 점도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팀 쪽에서 입장을 안 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그러나 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하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검찰과 공수처의 힘싸움 양상도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석방이 된 윤 대통령,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죠. 네. 이렇게 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다가 내려가지고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고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90도 폴더 인사하고 이건 이제 어퍼컷 세러머니는 아닌데 약간 그게 대자라면 소자 정도 되는 네, 주먹을 주먹 불 불끈. 끈지는. 네, 그런 퍼포먼스도 보였고요. 이런 모습으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네. 허리 숙여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관저 앞에서도 또 지지자들한테 내려서 인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섬에서 탈출한 나폴레옹 같더라 뭐 이렇게 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실 통해서 윤 대통령이 공식 입장문을 내놨는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 보내주신 국민들 미래 세대에 감사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감사하다 이런 입장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고 계신 공직자들이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계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또 석방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주말 사이의 일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제 궁금증은 이거예요. 이제 구속 기간 문제 일단 차치하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그래서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털고 가자라는 게 구속 취소의 사유라고 법원이 결정문에 그런 취지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털고 가려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누가 가려줘야 돼요? 누가 해소해줘야 돼요? 결국 법원이 해야 하는데 이 법원에선 못하겠으니 다른 법원이 해주시오. 상급 법원이 해주시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어요. 즉시 항고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결국 해소를 못한 채 그냥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 좀 심각하다고 봤어요. 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것인가.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그 날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지규현 판사 같은 그 지금 이 재판에 담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죄 재판에 담당한 그 판사잖아요. 예. 그 판사가 의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충분히 인지를 했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해서 이제 내란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됐느냐 뭐 등등등을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옳다라고 해준 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확실히 예. 그러니까 이제 해소하자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이제 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판사가 만약에 이거를 재판을 계속하면은요 이 판사는 이거에 의문을 가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소 기각으로 윤석열 대법원에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 판사는 지금 지규현 판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 뭐 좀 어려우니 대법원까지 가봐서 이게 정리를 해달라라고 그런 취지로 읽혀요. 검찰한테 한 거잖아요. 일단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도 문제지만은 제가 지금 이 검찰이 항고를 안 한 거에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일단은 1심 판사는 제가 보기에는 공소 기각을 해도 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공소를 이게 공소 자체가 잘못됐어. 이 사람은 이 판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걸 왜 안 한 거지? 도대체? 즉시 항고를. 검찰이 왜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 전직 선배니까 봐준 거야? 앞으로 풀어주려고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한 거야. 이게 검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게 내란에 정말로 아무도 연관된 게 없느냐.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계속해서 영장 반려 3번이나 하고 무슨 권한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판사가 결정할 거지. 검찰이 그렇게 해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3번씩이나 이렇게 보충을 해오면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뭐 퍼즐 조각처럼 지금 뭔가 검찰이 윤석열을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이 조금 세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돼 있는 시간으로 때라고 해서 시간으로 정해진 게 있고 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체포하면은 48시간 시간으로 정해서 시간으로 계산해 왔고 그러면 구속하면은 열흘 그리고 뭐 검찰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일로 계산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상식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에 이제 반한다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2013년이었나 그 이제 헌재에서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센 구속 취소도 그러면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본 건데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속 집행 정지는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속돼 있는데 네. 뭐 집안에 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상을 가가지고 뭐 이제 상가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항고를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구속 취소는 구속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라고 보고 있고 법조인들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고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의 어떤 관행들도 뭐 이제 다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여러모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판단에 대해서 특히 이거는 일선 특수본에서는 지금 반대했다는 거냐. 박세현 그러니까 본부장부터 이 수사를 해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예,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거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검찰 지휘부가 지금 이거를 판단했다라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문제적 소지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 기사 나온 것도 많지만은 뭐 전직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는 항고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나오는 분들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두루두루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야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는데요, 박순봉 기자. 네, 여권 먼저 짚어보면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 취소를 계기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 일단 가지요? 첫 번째는 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변론을 좀 더 해라. 이런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헌재도. 네, 헌재도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간 주장들도 의원들이 했는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각하해라. 이미 이제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런 얘기들은 뭐 추경호 의원, 장동혁 의원 이런 인물들도 쭉 했습니다. 의원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되게 많이 내가지고 일종의 메시지 내기 러시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또 하나 나왔던 게 공수처 때리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신동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즉각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법 체포한 거 아니냐, 구속도 잘못된 거 아니냐, 다 불법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공수처를 즉시 해체해야 된다, 이 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의 지금 뭐 입장이랄까요, 톤이랄까요, 행보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따로 안 내놨는데 어제 오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늦춰졌고 원래 이 기자들 분위기로는 얘기 들었을 때는 메시지도 대통령실에서 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메시지를 안 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말자. 약간 로우키 전략을 택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뭐 대통령이랑 참모들이 식사한 거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기사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아래서 관저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지금 일단 24시간 대기령을 내렸고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도 하루에 2번씩 하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도 할 예정인데요. 민주당도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움직임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범야권 연대를 다시 좀 단단하게 조였는데 그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야 5당이 원탁회의를 어제 개최를 했거든요. 이 연대를 쭉 이어갈 건데 이 야 5당에는 그 개혁신당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애 여론전도 좀 집중을 하는데 이제 매일 오후 7시에 지금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민주당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볼 수 있는 움직임은 비명계도 일단은 뭐 당내 다른 목소리 내는 거를 이제 잠시 중단을 했어요. 결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김경수 전 진사나 김동연 경기지사도 연대하겠다, 단결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 농성 들어갔다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단식 농성도 하겠다라고 글 올리면서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향후 전망인데 이게 윤 대통령 석방 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파장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오자마자 권성동, 뭐 나경원 이런 분들하고 좀 전화 통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시 관저 정치로, 관저 정치에서 옥중 정치에서 다시 이제 관저 정치로. 그러면 이제 옥중 정치도 사실은 그 메시지 하나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여권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관저 정치는 이제 직접 불러다가 뭐 당분간은 뭐 찾아오는 사람만 받지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집회 나올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넘어서 광장 정치까지 뛰어들 것이냐. 예. 이게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당장 뭐 그럴 움직임은 없지만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씩 비춰질 때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인용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들을 좀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감옥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 그제 그러니까 요 주말 사이에 이제 여권의 잠룡들 대권 후보들이 다 메시지를 냈는데 미묘하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은 뭐 홍준표 시장은 격하게 환영한다, 막 격하게. 이런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예를 들면은 탄핵에 찬성을 하거나 탄핵 문제 이거 계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미묘하게 뭐라고 해 톤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수처나 민주당을 이제 공격하는 메시지가 좀 줄을 이뤘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북고 선트도 하고 뭐 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 뭐 전략이 수정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고 관심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인터뷰에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 뭐 석방이 될 걸 예상하고 잡은 날짜는 아닙니다만 딱 이 날짜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제가 잠시 후에 직접 드려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 행보, 우클릭 행보 이거 다 올스톱하고 앞으로 집회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래 이제 9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것도 네. 지금 연기가 됐고요. 뭐 네. 나머지도 다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민주당이 안 좋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감의 지지층 결집이 더 잘 될 것이다. 어허.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보이면 보일수록 예.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차기 대선이 오히려 윤석열 심판구도, 이재명 심판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심판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현주 의원도 SNS에 글도 올리기도 했지만은 별로 이거는 불리해 보이진 않는다. 그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궁금한 대선이 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뭐 이런 구도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를 지금 뭐 공공연하게 여당에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주는 게 사실은 심판론을 조금 네. 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여권이 그 이제 뭐 강찬호 저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거기도 한데 국민 추천 후보 언급을 했대요. 옥중에서 윤석열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국민 추천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누구라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근데 이제 보수 쪽이죠. 이쪽이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된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좋겠다 이런 발언들을 이제 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한테는 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재의 선고에도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 재판관들밖에 모르는 건데 제가 이제 여야 정치권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시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물어봤을 때는 일단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어려워질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숙고하는 또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되는 게 지금 3월 둘째 주 정도로 많이 언론사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것보다 더 늦춰질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엔 제가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기각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혹시 기각될 수 있으려나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이재명 대표 측에 좀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못 늦출 거다 헌재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지금 이제 반발이 양쪽 다 심해지는 그런 예.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양쪽 다 결집이 되니까 사회적 대립이 극렬해지고 일종의 국난처럼 될 텐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건 헌재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늦추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 이거 아마 이제 이익도 좀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짚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기 대선도 좀 치러볼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치러볼 만하다. 네, 만약에 이제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힘이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후보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선 후보가 많기 때문에 이걸 경선 가지고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 경선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쪽은 힘을 못 쓸 것 같다. 이게 왜냐면은 그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김문수 장관 아니면 홍준표 뭐 시장 이런 네. 인물들이 좀 힘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나오고 당내 있습니다. 경선 말씀이신 네. 거죠? 과연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이 부분은 법 전문가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통해서 2부에 짚어볼 것 예고 드리면서 두 분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